여러분은 독수리를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서울대공원에 가보더라도 독수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한국이 독수리의 세계 최대 월동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AI 방역에 독수리 역습, 파주 축산농가 노린다. 이런 12월 23일자 중앙일보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오래된 영화 속 이야기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독수리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뉴스 제목이 그럴 뿐이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단반도에는 매년 11월 초부터 이듬해 4월 초까지 독수리 700마리에서 1000마리 정도가 몽골에서 날아와 겨울을 난다.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민통선 내인데다 정기적인 먹이 주기가 이루어져서다. 장단반도 그러면 마치 중국의 어느 반도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민통선 안에 있는 그 일정 구역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독수리가 참 많이 온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더구나 먹이를 정기적으로 준다. 그러면은 일종의 울타리가 쳐지지 않은 자연동물원이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천연기념물인 독수리의 세계 최대 월동지인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민통선 내의 장단반도에 비상이 걸렸다. 예년 같으면 독수리가 11월 초부터 몽골에서 날아와 겨울을 나던 이곳에서 요즘은 독수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독수리가 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AI 발생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관, 단체 등의 먹이주기 행사가 이번 겨울 들어 완전히 중단되었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말 한국조류보호협회 측에 철새 도래지의 먹이주기 행사 금지 공문을 발송했고 특별 방역기간인 2019년 2월까지 일반인의 야생조류 먹이주기 행사가 금지됐다. 경기도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먹이 부족으로 인해 최근 독수리 2마리가 탈진해서 구조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독수리에 대한 체계적인 월동지 보호 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목이 왜 독수리 역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뉴스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성, 탄현 등 파주시 전역의 축산농가 주변에서 수십 마리씩의 독수리 무리가 자주 목격된다. 민통선 내 월동지에서 겨울을 나던 독수리들이 AI 발생 방지를 위해서 먹이 공급이 끊어지다시피 하자 인근 파주시 축산농가 인근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동물 생명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무렵에도 선제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연 생태계에 있는 이 생명체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잔인한 그런
그냥 이야기하기에는 도살행위라고 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동계올림픽을 하는 그 각 경기장을 원의 중심점으로 삼아서 그곳으로부터 반지름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 영역 안에 있는 AI에 걸릴 수 있는 동물들, AI에 걸리지 않은, 지금 걸렸기 때문도 아니고 AI가 그 지역에서 발병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어느 시점에 AI가 걸리려고 하면 걸릴 수 있다. 이런 동물은 모두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당시 신문을 보면 건강한 닭과 오리 등 살아있는 동물을 갈고리로 찍어서 수거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야생조류 먹이 주기를 그때도 금지시켰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생명을 말살하는 그러한 자들이 인성이 제대로 형성이 되었을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백운기 한국조류학회장은 독수리는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AI에 감염되거나 AI를 전파할 염려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갑수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 지회장은 세계 최대의 독수리 월동지를 보호해서 장담반도를 독수리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무원칙한 먹이주기 중단 방침으로 월동지가 제 기능을 잃게 돼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선 밖에 있는 것이죠. 몽골의 독수리가 한국의 파주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독수리가 모이는 것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독수리 월동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주가 어떤 곳인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이 파주는 비무장지대를 가리킵니다. 현재 이 위치는. 그래서 그곳이 65년이나 지속이 되었죠.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않고 그래서 동물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여건이 좋은 여건이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연 생태공원화 되어버렸다. 무려 65년 동안. 65년이면 참 긴 세월이죠. 독수리로서도 충분히 그러한 그 신뢰를 쌓을 기간은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정기적인 먹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의 월동지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한국 파주에는 한국의 이 비무장지대는 겨울이면 독수리가 근 1000마리 독수리가 그곳에 와서 월동을 한다. 또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그렇게 알 정도가 되었고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던 동물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이제 거기가 동물들이 살기에 안전한 곳이라고 아마 유전적으로 그런 정보를 전달할 지경까지 그 정도까지 되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약속은 동물에 대한 약속도 중요하지요. 더구나 한국은 먹이 주기를 하면서 여기는 그런 곳이다. 여기에 그렇게 동물이 있다 하고 자연보호의 면에 있어서 상당한 이익을 챙긴 것도 사실입니다. 민법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묵시적 계약이 성립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처음에 최초로 독수리가 왔을 때 그것을 놔두고 또 먹이까지 주고 했으면 이런 경우는 인수책임이다 하는 것도 또 역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단지 인수책임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턴가는 먹이를 주어서 불러왔다. 계속 오게 만들었다. 그것을 유인책임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어떻든 그래서 독수리로서는 겨울에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고 돌아올 수 있는 나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청와대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이 긴 세월이 지난 후에 그곳을 공개해서 인간들이 쓸 수 있는 곳으로 만일 만들려고 했다면 그곳을 생태공원으로 만들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공물로서 그곳을 채우고 다시 토지를 되찾으려고 했다면 그러면 그 동물들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몇 년 정도를 잡아서 그런 사전 작업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학자들과 그 관련 있는 단체들과 그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러한 순리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보통 부동산 같으면은 대토지를 주는 그런 식의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먹이 주지 마라. 그래서 굶어 죽든지 좀 굶어 죽으면 그 다음에 안 오겠지. 아주 원시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 안에서 지피를 폭파시켰다 하는 것이죠.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 현재 지구는 생명이 가장 귀한 그런 세상입니다. 서로 살아가기 힘든 이 환경 여건이 나빠져서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공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의 청와대 정부는 얼마나 우리가 무식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청와대 정부가 한 짓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약 책임들 그런 계약 책임을 깨뜨려버린 그것을 지지 않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그러한 자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정부가 비무장지대에서 조치를 취했던 그런 것들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생명 말살 행위입니다.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100년도 전 그 자본주의 초기에 소유권 만능 사상의 발로이고 또 그러한 특히 그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지주의식 그것을 저렇게도 아주 노골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연훼손과 환경 파괴 그리고 먹이를 주면서 불러들인 동물들을 고의로 굶겨 죽이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는 이렇게 변명을 할 겁니다. 그 독수리들 우리가 사육하던 동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인수책임을 넘어서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쌓인 자연계와 인간의 약속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겨우 몇 해 전의 기록만 들춰보더라도 그것은 할 소리가 아닌 것이지요. 그 비무장지대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계절적 이동을 하는 그 동물들은
우리 한국인들과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고 너는 먹는다. 우리 한국인들은 먹이를 주고 동물들은 그 먹이를 먹는다. 이러한 65년간 쌓여온 신뢰를 정말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안내방송 한 번 없이 그냥 거기에서 폭약을 터뜨리고 날려버리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인간들. 이것을 지금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이 지구촌의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비무장지대에서의 자연훼손을 금지하자, 동물들을 살리자 하는 것은 세계가 가처분을 요청해 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수리 살리기, 거기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